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적 시즌2의 MC노 노기환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에 바라시는 거, 소망하시는 거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가 돼도 역시 변함없이 역적 시즌2 우리 시대의 참 실장,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사 선생님,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홍보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살 더 먹은 박한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 살 더 드셨으면 이제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저는 연예인이 아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우리 지금 팟캐스트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네, 우리 실장님이 덕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인간이 날짜를 바꾼 이유는 네. 사실 똑같아요. 태양에 물론 이제 한 바퀴 도는 그 공전 주기를 가지고 나눴다고 하지만 아마 해가 있다는 것이 좀 좋은 것은 나이 먹으면 슬픈 것은 있어요. 더 늙어가는구나. 그렇지만 또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부터 새 출발할 수 있다 하는 새로운 스타트 라인. 그렇죠. 근데 심기일전. 그래서 저는 어떤 옛날에 있어서 조상에 대한 어떤 감사의 어떤 예절 지내는 이런 것들의 풍속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에게는 그래도 이 1년이라는 사이클이 없다면, 예를 60년에 한 사이클을 하면 새 출발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난 1년 동안 후회하거나 아픈 일이 있을 때, 또 결혼이 있을 때 한번 툭 털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2017년은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박 선생님. 예. 2018년. 네. 우리 공동체는 어떤 한 해로 만들어야 될까요? 예, 역시 저는 촛불 촛불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각각의 개인들의 꿈들도 있겠지만 그 민족 공동체 또는 국가 공동체로서 바라봤을 때는 구호가 있죠. 적폐청산 제조산하. 저는 집공사 보통 빌딩 짓는 것도 큰 건물에 2, 3년 짓잖아요. 이제 지금 70년 가까이 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집을 새 집 짓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조산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몇 년 만에 안 돼요. 그래서 벌써 촛불이 꺼지면 안 되겠다. 촛불 위에 촛불 횃불로 키워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느 분이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 지금은 설거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 빨리 얘기하면 똥 누면서 밥 먹어야 되는 거야. 역시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좀 제 비유가 조금 이렇게 실제적이죠.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어찌됐건 2018년 올 한 해도 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좀 바쁘고 분주하게 한 해를 꽉 채워서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심 잃지 마시고. 네. 자, 우리 박 선생님 새해 건강하시고. 네.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새해 덕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프롤로그 방송을 통해서 역적 시즌2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지 맛보기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 궤도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링에 앞서서 이렇게 홍코너 누구 소개만 했다면 오늘부터 실제로 이제 링에 올라가서 좀 비유하자면 19세기의 화두를 화투판에 제가 비유했지 않습니까? 일타쌍피라고 하셨죠? 예, 바로 일타쌍피의 본격 화투판이 시작되는 시대. 그 1번 타자가 바로 대원군이에요. 흥선 대원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원군 하면은 그 탤런트 이순재 선생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KBS에서 했던 그 사극에서 카리스마 있었죠. 대원군 역할을 맡아. 그 기억하시죠? 예. 좀 닮았어요. 키도 그렇고. 그러네요, 진짜. 네네. 네. 그럼 대원군 얘기부터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19세기는 내우 외환의 시기다 그랬잖아요. 안에서는 집이 무너지고 있고 낡은 집이 무너지고 있고 밖으로는 옆집에 있던 강도들이 쳐들어오는 시기. 이건 우리가 내우 외환인데. 그러니까 안으로는 걱정이 있고 바깥으로는 환란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렇죠. 일단은 그 내우 안으로의 걱정, 국내적으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상피는 바로 내우 외환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근데 1번 타자가 대원군인데 우선 대원군이 왕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제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이 내우 안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70년 동안 조선 왕조가 진행되면서
세월이 지나면 기득권이 오래 가잖아요. 예. 변화가 없으면 썩죠. 예. 고이다 보면 썩으니까. 네. 그게 470년까지 이어지면서 적폐가 쌓였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근데 문제는 이것이 드디어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고름이 고였으면 터져야 되잖아요. 예. 짜내야 되는데 잘못하면 썩어 들어갈 수 있죠. 자, 바로 이 고름들이 얼마나 깊어졌냐 할 때 가장 큰 고름이 있었어요. 왕고름. 네. 이 왕고름이 바로 세도 정치야. 아, 안동 김씨. 그렇죠. 네. 그건 다 아시죠? 예. 제 처가 안동 김씨입니다. 아, 예. 훌륭한 집안이에요. 예. 자, 그래서 바로 가장 큰 문제는 이 시기에는 최순실 대신 안동 김씨가 권력을 쥐고 있었다. 왕은 헛개비였어요. 안동 김씨가 비선 실세였다. 비선자고 오픈 실세야. 오픈 실세. 그냥 왕을 그냥 가지고 놀았어요. 예. 뭐 철중 같은 임금을 지들은 자기네들끼리는 아이고 강화도 도령 이렇게 왕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요즘 말로. 네, 이런 시대예요. 한마디 하면 안동 김씨가 노론 계통 가운데서도 노론 전부가 아니고 그중에도 몇몇 가문이 해먹은 거예요. 예. 요즘 같으면 숫골들이 많잖아. 네. 숫골이 많아도 몇 년 전에 친박만 해먹었잖아. MB는 다 배제되고. 예. 그런 식으로 안동 김씨만 해먹은 거예요. 이런 족벌 체제를 우리가 세도 정치. 그러니까 모든 노론에다 노론이 기본적인 지배 세력인데 그 가운데 노론자가 바로 안동 김씨고, 이 안동 김씨가 해먹으면서 약간 몇몇 가분이 나가면서 왕권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당신 뭐가 되겠어요? 부패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대가리에서 그러면 밑에는 멀쩡할까요? 같이 썩죠. 우리 이번에 봤죠? 줄줄이 고구마잖아. 예. 예. 줄줄이 고구마로 해서 중앙의 관리나 지방 관리들이 다 썩어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메간 매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메간 매직 알죠? 뇌물해서 관직해 먹고. 예. 그러면 자 누가 안동 김씨한테 돈을 대는 거야. 네. 돈을 대면 안동 김씨도 배설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준 놈한테 배설 잘해 주죠. 높은 거 주겠죠. 그 요즘 같아가지고 비자금 한 10억을 준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지방 관리가 됐어. 그럼 어떻게? 10억은 뽑아 먹어야 되죠? 아, 그렇죠. 누구한테 뽑겠어요? 백성들한테 뽑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세금을 확 늘린다든지 고리대 놀이를 한다든지 또 돈을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탈세까지 하는 거예요. 예. 나라에다 바칠 세금까지도 빼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마디 얘기하면 그 밑에서 또 관리에서 그 밑에 아전들 있잖아요. 예. 이방, 행방, 호방 예. 같이 해먹는 거야. 말단까지. 다시 말해 세도 정치의 부정부패가 극도로 혼란하고 부패에 달했다. 19세기. 예. 네. 따라서 뭐냐면 여기 죽어난 건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진짜 고통스럽고 피폐하고 그랬을까요, 정말?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백성들은 세금 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부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고리대 놀이를 많이 했어요. 예. 지방기관에서 환곡이라고 했어. 요즘 치면 쌀을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받는데 이자가 달러 빚이야. 10%. 근데 나중에 30%씩 받아먹었어. 그러니까 뭐 농사를 져도 이자로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리사채를 국가기관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가가 깡패고 사채업자고. 사채업자인 거예요. 예. 공채업자인가? 그러면은 예. 그 백성들이 그렇게 진짜 힘든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근데 세게 밟으면 죽는데 예. 그래도 지렁이가 쎄서 즐겼어. 예. 근데 이때 하나 더 있었어. 이게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서원. 서원은 뭐 교과서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유학자들을 모신 곳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서원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는 훌륭한 그 유학자들 모셔놓고 제사 지내고 하면서 그걸 이어받자는데 여기가 뭐냐 양반들 소굴인 거야. 향교는 이제 공립학교지만 지방의 공립학교가 향교라면 지방의 사립학교가 서원인 셈이에요. 근데 서원이 더 막강한 거야. 이 서원이 거대한 토지를 받았어. 국가로부터. 예. 근데 이 세금을 면세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 개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더 큰 토지를 막 먹은 거야. 그래서 탈세를 한다든지. 근데 지방 권력이 됐어, 서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횡포가 심했다. 한마디로 양반들이 깡패 양반들의 속에 서원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 못 살겠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렇죠. 그래서 19세기는 곳곳마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밀란의 시대. 예, 네. 그렇죠. 밀란의 시대예요, 19세기는. 네. 그렇게 예전에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1811년. 홍경래의 난. 1862년. 홍경래의 난까지입니다. 1862년이요? 예, 찾아보시려고. 이필제의 난입니다. 띵똥땡이 아니고 땡. 아, 땡입니까? 1862년에 임술밀란, 임술년이에요. 아, 이필제의 난 아닙니까? 진주밀란이 확대가 돼가지고 난단 말이에요. 이게 평안도에서 일어난 건 홍경래 난이잖아요. 예. 근데
진짜 농업지대는 경상도 아니에요. 전라도고. 예, 바로 예. 이 진주에서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밀란이 임수밀란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냐 운동권이 나와. 예. 요즘은 직업적 운동권. 직업적 혁명가인가요? 그렇죠. 직업적 혁명가. 예. 이이화 선생님 그 직업적 봉기꾼이라고 했는데 봉기꾼. 예, 바로 이필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뭐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반란을 조직하는 사람이야. 요즘으로 치면 전봉준의 선배야. 그 운동권 선배가 되지. 전봉준의. 예. 이런 사람이 나오면서 그다음 뭐죠?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니까 새로운 생각이 나오겠죠. 네. 그게 동학이야. 불온 사상 등장.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동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그 밀란들에서 이렇게 쫙 찾을 수가 있는 걸까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왜냐하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인데 그럼 어떤 세상이 더 좋은가 할 때 어떤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시기에는 동학이라는 게 나온 거지. 그전엔 정감록이라든지 풍수지리책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 인간이 너무 약한 거야. 동학이라는 보다 체계화된 사상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것을 우리가 다음번에 다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19세기에 1번 타자로 흥선대원군이 타석에 등장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흥선대원군이 맞닥뜨린 상황이 정말로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시작부터 이제 적폐청산부터 해야 돼. 한마디 하면 적폐청산 제조산화를 해야 돼.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예, 물론 흥선대원군은 자기가 왕은 아니잖아요. 네. 철종이 죽고 나서 후손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흥선대원군, 그 당시 흥선군이었죠. 이하응. 이 사람의 둘째 아들. 이 명복이 고종이 됐잖아요. 예. 근데 나이가 어렸단 말이지. 12살. 그러니까 이제 섭정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원래는 그 조대비란 사람이 수렴 참전에서 특이하게 궁궐의 제일 큰 여자 어른이 예, 예. 원래 쉽게 말하면 그 정치를 대신하는 게 수렴 청정이에요. 예. 근데 이 조대비가 대원군한테 넘겨준 거지. 왜 넘겨줬죠? 그래서 짬짬이 한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부분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예. 그렇게 해서 대원군이 섭정의 역할을 한 거죠. 예, 이렇게 됐는데 한마디 얘기가 뭐냐? 적폐청산인 거예요. 대원군이 봐도 자기가 봐도 이게 개판이거든. 야, 그때 상황이 묘하게 지금의 상황과 이렇게 좀 맞물립니다. 예, 근데 그때 상황이 만만치 않았어요.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하지만 이 적폐는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식민지 시절부터 쭉 내려온. 길게 보면 100년이잖아요. 예. 그 일제 식민지 시대 친일파부터. 예. 근데 해방 이후로 치면 한 70년 되잖아요. 근데 조선 왕조에서 기득권은 양반들 사대부잖아요. 예. 또 하나 가장 큰 기득권은 왕이기도 해. 그렇죠. 왕 자체도. 예. 근데 어찌됐건 대원군 자기가 왕편이니까. 예. 봤을 때 왕권을 위협하는 게 양반들이잖아. 신하들이고. 이게 뭐냐면 470년 아니에요. 470년. 예. 한마디 하면 7배가 되는 거예요. 예. 77, 49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한마디 하면 470년의 적폐, 물론 470년 전체가 적폐 기간은 아니겠지만, 의 전통을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고. 따라서 계획이 하는 만큼 뭐가? 저항이 있죠. 예, 그 저항도 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예. 바로 적폐청산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대원군의 첫 번째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내후에 예. 근신거를 제거할 때 저항이 어떻게 거친가를 한번 봐야 된다. 만만치 않았다는 거. 두 번째로 외환이 또 터진 거야. 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예. 뭐 전 오연하지만 문재인 정부 지지한다 안 한다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근에 겪었던 여러분의 일련의 역사적 경험을 대원군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예.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 예. 자, 문재인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북한에서 핵 사태 터졌죠. 아, 외환이네요. 그렇죠. 아. 이러면서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북한 달려다니면서 정신 없었잖아요. 예. 바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프랑스하고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예, 뭐죠? 신미양요, 병인양요. 순서는 신미양요가 먼저가 아니고 아니라 병인양요가 먼저라는 말씀을 지금 예.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 프랑스와 미국의 아주 네. 병신 같은 짓을 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 박 선생님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사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천박한 아니요. 그 입시 이렇게 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한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한때 고시학원 강사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서양사였어. 아, 예. 세계사. 예. 외화는 그러면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적폐청산해야 하고 제조산화해야 되는데 네. 뒤통수 막 때린 거야.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뭐죠? 대단한 프랑스나 미국은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들하니 깡패 들어온 거야. 네. 그러니까 양아치가 아니라 야쿠샤 같은 조폭 수준에 온 거예요. 조직폭력배가. 아, 그래서 바로 한마디 얘기하면 그다음 뒤에서도 일본이 또 쫓아 들어오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일타 쌍피로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으면 적폐청산과 핵사태와 동아시아 평화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네.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야말로 진짜 똥 누면서 밥 먹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근데 똥 누면서 밥 먹어야 되는데 네. 한번 설사를 해버렸어. 고수를 치자면 탁 근데 설사된 거야. 예. 한마디 하면 대원군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렸어. 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굴욕적인 개항을 맞았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 예, 그렇죠. 1877, 네. 76년. 좀 이렇게 마친 거는 좀 칭찬도 좀 해주고 그러십시오. 내가 칭찬에 인색하네. 그게 다 상식인 줄 알았어.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딱 야구로 치자면 네. 딱 해서 홈런인 줄 알았는데 파울이 돼버린 거예요. 음. 쉽게 말하면 홈런으로 착각된 파울이었어. 대원군의 정책은. 예.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딱 해서 뭐냐 일단 쌍비친 줄 알았는데 설사해버린 거야.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는 굴욕적인 개항을 맞이하게 되는 이 과정들. 이게 이야기 오늘 2회와 3회. 대원군에서 네. 특별히 두 번을 다룰 것입니다. 아, 그만큼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은 그 시대에 어떤 가장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다. 네. 또 그때 네. 또 혹시 누가 그럼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원군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런 얘기 절대 시대 아니죠. 상황과 예. 과제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데서는 우리가 역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꼼꼼하게 네. 뭐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우리 MC노가 대원군이야. 네. 자, 적폐들이 쫙 있어. 적폐 청산해야 돼. 네. 근데 뒤에서 막 뒤통수 때리고 있어. 프랑스하고 일본이, 네. 미국하고. 네. 자, 이때 우선 먼저 적폐 청산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산적한 문제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는 술상을 먼저 좀 봐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머리를 좀 식히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산적한 안주가 많은 것 같다는 얘기 들리는데 무슨 산적한 문제가 아니고 산적한 안주 얘기라고 있어요. 일단 생각이 정리되면 기득권을 이제 일단 먼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비추인데 기득권 세력. 사람을 바꿔야죠. 그렇죠. 네. 야, 되네. 예. 그러면 이 대원군 시대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 최근 한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했던 걸 보면 돼. 기득권이 쌓여있잖아. 예. 그 기득권을 해체해야 돼. 그러면 부패 세력하고 손잡고 일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사람을 바꿔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사람 바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뭐죠? 그 공무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장차관들부터 시작했어. 그럼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해먹었어? 지금까지 이제 그 시대의 숙골은 누구야? 안동 김씨. 지금의 숙골은? 지금의 숙골은 다들 머릿속에 다 알고 있죠. 예. 겁내시는구만. 겁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직 완전히 안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죠. 아닙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서 네. 목소리를 높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대원군이 했던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네. 안동 김씨를 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안동 김씨 치려면 뭐야? 이 노론 중에서 다 노론자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 명분이 뭐야? 당색을 가리지 않겠다. 노론이냐 소론이냐 남인이냐 북이냐 이런 거 필요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을 골고루 하겠다. 예. 이걸 어렵게 교과서에서는 문벌타파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뭐죠? 족벌타파야. 안동김씨 족벌타파. 네, 족벌타파. 그다음에 쭉 해서 뭐냐면 골고루 해서 당색에 관계없이 능력 위주로 한다. 예. 이해가시죠? 네. 근데 그다음에 뭘 하냐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는 거야. 아, 무슨 얘기냐면 대원군이 권력은 잡았지만 네. 곳곳에 아무리 자기가 이게 장차관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다 스파이들 있잖아. 뿌락지기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 그대로 있고. 예, 그렇죠. 지금도 뭐 사실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안동 김씨를 분열시키는 거야. 아, 그래서 안동 김씨도 또 지극끼리 커지니까 네. 서로 싸우고 나눠졌어. 요즘 같으면 친박 연대하고 홍 모시기하고 예. 쪼개지듯이. 그것도 하나 쫙 끌어당긴 거예요. 이게 적과의 동침 작전. 아. 예, 그래서 일부를 또 받아들여.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영민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왜냐 바닥부터 예. 다 본 거 아니에요. 예. 왜 이제 상같이 개 취급 당하면서 다 봤잖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극에서 네. 그 이순재 선생이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인데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상가에 가서 전 같은 걸 이렇게 바닥에 던져줬는데 그걸 먹고 막 네, 이랬던 장면. 뭐 근데 실제 뭐 던지긴 안 했죠. 그 정도에 네. 가깝게. 그게 일종의 그 당시에 어떤 자꾸 견제가 들어오니까 나는 야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연극이었을까요? 왜냐 안동 김씨들이 봤을 때는 왕이 똑똑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왕 될 사람은 멍청해야 돼. 예. 광화대 철종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잖아. 근데 만약에 대원군이 잘난 척해서 죽여버리죠. 그 당시에 뭐냐면 대원군의 할아버지조차도 귀양살이 했어요. 예. 철종의 할아버지도 귀양살이 했었고. 그다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짓 한 거죠. 그러면서 더 안동김 씨의 바닥을 본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뭐냐 해서 아까 했지만 저가의 동체 일부러 해서 분열시킨 거야. 그렇지만 힘을 많이 주지는 않죠. 예. 근데 그래도 뭐가 없어 지금. 그래도 뭔가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친위 세력이 없잖아. 아, 대원군의 친위 세력. 예. 어. 결국은 뭐냐면 당파를 골고루 등용했다 해봤자 이 사람 다 양반들이야. 예. 왕족이 아니잖아. 예. 쉽게 말하면 전주이시가 아니잖아. 예, 정치는. 예. 못 믿겠다. 그 다음에 안동김 씨 일부 데려왔지만 어떻게 믿어? 적과의 동침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피부치가 최고야. 네. 그래서 뭐냐면 종신들도 등용하는 거야. 뭐 능력 있는 종신도 있었지만 근데 이것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과거 시험을 봐요. 전주 20만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 특별 시험. 아, 그게 그 당시 시대에서는 좀 문제가 없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예. 어떻게 과거 시험을 못 그러니까요. 가봐야지. 근데 예. 자격 조건은 전주 이시. 그 시험을 본 거야. 그랬더니 뭐냐면 전주 이시들은 보나마나 이제 자기네들 붙여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막 너도 나도 한 거야. 과거 응시한 거야. 심지어는 뭐냐면 그 지방에서는 천민들조차도 네. 족보를 받고 성이 없는 사람들이 전주 이시로 막 등록해. 아. 근데 막 족보를 막 만들던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이들을 쫙 뽑아요. 이걸 그래서 친위 세력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까? 했지만 뭐예요? 기가 막힌 거지. 그렇죠. 결국 대원군은 유사시에는 믿을 게 피부치밖에 없다. 이 자체가 뭐야? 문고리잖아. 아, 그렇죠. 내 새끼밖에 없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종친후대책이라는 게 자기 왕실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이제 친위 그룹을 양산한다는 점은 있지만 이 황당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인사 시스템이 네. 그럼 MC 노는 이시가 아니잖아. 기회가? 저는 기회가 아예 박탈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사 시스템에서 삐그덕대기 시작한 거야. 그렇거나 말거나 대원군은 드디어 하면서 이들 모여서 또 잔치까지 벌여. 전주시 대동장치. 예. 아까 그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또 그 봉건성 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보니까 뭐예요? 이 부분 보면 내 새끼 최고 우리 왕실 계통 밖에 대한 뭐 조선을 지킬 사람 누구냐? 우리 전주시밖에 없다 이거잖아. 예.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니까 이분이 약간 맛이 간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인적 쇄신을 해서 이른바. 예. 그때 큰 틀에서 보면 정치 문제는 전주시 문제 좀 묻어두더라도 예. 권력에 있어서 핵심들은 쇄신한 건 맞죠. 예. 자 그럼 인사를 했으면 그다음 뭘로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같으면 장창화 바꿨잖아. 예. 그 적폐청산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하죠. 그렇죠. 국정원도 뭐 이렇게 이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뭐 권한을 이양시킨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 검찰국 문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가 뭐죠? 요즘 말로 하면 기구 개편하는 거야. 기구 개편. 예. 조직 개편이죠. 요즘 예. 그러니까 10개 없어요. 딱 인적 쇄신. 네. 그다음에 기구 개편, 제도 개편하는 거야. 예. 근데 한마디 제도 개편의 방향은 뭐겠어요? 왕권 강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같으면 이제 지금은 박근혜 이런 사람도 보면 알겠지만 대통령을 충성하면서 법까지 무시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을 괴롭혔죠. 예. 근데 이때는 뭐냐면 대원군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은 관심 없어. 백성들은. 우리 왕권이 너무 능멸당했다. 예. 그래서 왕권 강으로 가겠죠. 예. 어디 건방지게 신하들이 덤벼 왕한테. 이거는 우리 이성계가 만든 나라인데. 이렇게 하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냐면 권력 구조를 누구한테 집중하게 하겠어요. 왕한테 집중을 해야죠. 네. 근데 이때 그러려면 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안동김 씨들이 해먹었던 기구가 있어. 예. 어쨌든 국가니까 네. 뭐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비변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예. 네. 비변사라는 게 원래 어떤 그 무슨 변방 쪽에 비상 사태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막고 그러는 기구 아닙니까? 이야, 박수 한번 칠게. 이야,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 카메라가 원샷입니다. 저쪽입니까? 저쪽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방비한다. 예. 방비한다 할 때 비자에다 변자는 변방 변자야.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는 뭐 국가 최고 의결기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군국 기무. 쉽게 말하면 국가와 국방에 관한 모든 걸 다 논의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왕은 힘 없어. 대신들이 여기서 뭐 했어? 이거 뭐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SC야, 요즘 말로 그 기구가 왜 비변사가 왜 이렇게 비대해진 거죠? 그게 왕권이 약화되면서 이게 이제 임진왜란도 거쳐 이후에 커지면서 이게 비변사 만들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장차관이 힘이 없는 거야. 예. 요즘 이렇게 국가안전회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거기에 다 모여. 그러면
장관은 거의 n분의 1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자기가 국방을 결정 못해. 거기 가서는 n분의 1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왕은 제끼고 이 비변사에서 이 장차관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들이 와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된 왕은 따라야 돼. 예. 그 왕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지. 왜? 이건 자기네들 논의해서 합의하는 거 아니야. 왕은 누구한테 원래 내릴 수 있어요? 대통령 누구한테 직접 행정부에서 명령 내릴 수 있죠? 국무총리에게. 하고 또 밑에는? 장관. 장차관, 그지? 예, 그게 가야 개통이 쓰잖아. 그렇죠. 이것보다는 따로 돼 있잖아요. 예. 따로 이렇게 비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바로 이제 소굴이다. 그러니까 비변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변사 권한을 다 뺏어와. 그래서 뭐냐? 장관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그 장관들끼리 하는 게 의정부 회의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 영의정, 자의정, 의정. 그 다음에 의정부 밑에 6조 판서가 있잖아. 네. 요즘은 육부 장관이지. 이걸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비변사라는 것은 귀족들이나 권력자들이 득식을 하는 하고 이게 크지만 왕권이 약하대. 예. 왕권이 강하냐? 왕의 명령을 듣고 하는 것은 뭐죠? 장차관이잖아. 예. 이게 6조잖아. 그러니까 의정부가 6조를 강화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말고도 많은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틀이구나. 왕이 직접 명령했을 때 집행하는 기구를 강화시킨다. 대신들끼리 논의하는 기구는 약화시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거 얘도 여러 가지 기구 개편이 있지만 책 보면 나오는 거니까. 예. 큰 틀에서는 인적 쇄신 다음에 제도 개혁 같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은 또 요즘 살살 이렇게 뭐 어떤 바람이 불죠? 무슨 논의가? 개헌? 그렇죠. 감 좋아. 예.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이 왔으면 뭐냐? 이 시스템에 맞게 네. 확고하게 법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지금 뭐냐면 이 비변사 이런 애들 탈바하고 막 개판이잖아. 예. 그다음에 경북대전 이 400년이 지났잖아요. 조선시대 법전이. 네. 그러니까 요즘 개헌은 비슷하게 가는 게 경북대전 편찬이 아니고 뭐죠? 대전회통이에요. 성종 때 만든 것을 그게 이제 경국대전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바뀌어야 되거든. 그 중간에 몇 번 바뀌었어요. 근데 바로 이때 다시 대전회통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법전을 모아서 총정비한다. 바로 쉽게 말하면 입법하지. 법률화. 네. 좋게 얘기하면 법치주의야. 어쨌든 대원군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개혁 정책들은 조금 비정상으로 갔던 걸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조선은 전제 군주 국가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대원군을 계속해서 지금 하는 방향이 뭐야? 세도 정치를 치고, 그죠? 예. 권력의 핵심들 다 쫓아낸 거야. 요즘은 지금 뭐죠? 특검의 시대가 온 거지. 그래서 딱딱 쳤어요. 그래서 중앙 권력에 있는 안동 김씨들과 그 일파들 쳐내고 나 왕권을 강화했잖아요. 예. 근데 뭐죠? 이걸로 끝날 수 있을까? 적폐청산이? 미흡하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비유가 너무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잔인하지만 503을 넣었다고 해서 예. 안 사라지죠. 그럼요. 한마디 하면 근본적인 썩어 있는 우물들에 의해서 끄덕끄덕 들어오는 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쉽게 말하면 웅덩이가 있겠죠. 네. 이 적폐 웅덩이를 없애야 돼. 근데 그 중에 수많은 적폐 웅덩이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이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웅덩이가 뭘까요? 서원. 그렇죠. 바로 네. 서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서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드디어 이렇게 딱 정비가 끝났어. 그러면 예. 이제 서원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다시피 조선시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네. 흔히 말해서 이제 국가는 예. 문묘라고 해서 이제 공자를 모시고 있어요. 국가급 이제 서원이야, 아니, 사당이죠. 그래서 공자 모시고 유교 국가니까 하는데 지방에서는 이제 보면 자기네 이제 스승이 뭐 벼슬 잘 했다 돌아오거나 또는 학문이 높아서 그분이 죽으면 얘들은 뭐죠? 그 사람을 기념해서 제사도 지내고 또 그래서 공부도 같이 하는 그렇게 만든 사설을 이 서원이에요. 네. 1,000원짜리 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도산서원. 그렇죠. 1,000원짜리 뒤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 칭찬할 건 아니고. 예. 예.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서원이 쉽게 말하면 네. 권력의 아성이 된 거야. 왜냐 이런 거지. 내가 딱 정기에 갔어.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정치하다가 원래 조선시대도 한두 번은 기왕 과주는 것이 예의야. 그렇습니까? 그게 여기 국회의원들도 감옥 한두 번 갔다 오잖아요. 예. 갔다 온단 말이야. 그럼 어디 지금 귀환 갔다 돌아올 때 그럼 자기는 밀렸지 뭐야. 자기가 장차관 하면서 네. 자기 제자들 막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또는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라인이 자기 서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귀환 가서도 자기 제자들 또 손자 제자들이 배설을 하고 있잖아. 어제 얘들 또 권력 잡으면 다시 모시고 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서원이 한 해 패배하더라도 지방에 가서
다시 권토중래 기억나시죠? 아, 권토중래. 예. 네. 영화- 절치부심. 예. 네. 해서 권토중래는 뭐지? 권토중래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터미네이터 나오지. I'll be back. 예, 예. I'll be back. 예. 돌아오는 예. 거예요. 할 수 있는 I'll be back에 그 쉽게 말하면 웅덩이가 서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일종의 어떤 정파의 온상지. 예.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서원들 하나의 바벌들이에요. 예. 그 우리 조상이 났니 누구 스승이 났니 막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도 뭐야? 공립학교보다 명문 사립학교 가는 게 낫겠죠. 예. 서원에 가면 다 라인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막 그렇죠. 위세가 있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서원이 한마디 하면 지방 권력의 아성이고 이 서원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권력에 올라갔다가 다시 낙향했다가 다시 또 세력을 갖추서 온단 말이죠. 그 하나는 중앙 권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들이 서원이 처음에는 너도 나도 뭐냐 서원 세우잖아. 그 요즘 같으면 사인 좀 받는 거야 왕한테. 예. 요즘 같은 대통령이 사인해 주세요. 우리 학원 하나 세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서원이. 사인해 주면 많이 몰리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임금님이 뭐냐 직접 해서 현판 글씨를 내려준 게 있어. 예, 예. 액자를 하사에 떼서 사액서원. 사액서원. 예. 이러면 또 이제 가오 잡히는 거죠. 가오란 말 일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말을 일본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예. 이렇게 해서 번창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또 뭐냐 국가가 또 토지를 줘요. 네. 그것도 면세가 돼. 근데 문제는 얘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야. 주변에 땅을 다 빼앗아. 그 뭐냐면 국가에서 줬던 지정된 3개월이면 3개월 그거까지는 면세지만 그거 넘는 토지는 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안 내는 거야. 탈세라는 거야. 예. 그럼 원래 농민의 땅을 얘들이 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국가는 세금이 줄어들죠. 농민은 땅 빼앗기죠. 소음만 배가 부른 거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서 하나의 권력이었어요. 요즘 보시면 준사법기관이야. 그 대표적인 게 화양동 서원이에요. 화양동 서원이요? 예, 예. 화양동 서원에 이 문제가 워낙 커져가지고 예. 몇 번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 칼을 들이대려고 했는데요. 그렇죠. 칼까지 아니고 좀 이렇게 페달만 좀 줄이자고 하는데 좀 그러지 마 좀 이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게 권력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안 냈다 그러면 일반 백성 같은 경우는 끌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 죽인다는 게 아니라 사사로이 형벌을 했다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아니면 또 관청하고 짜고 쳐가지고 다른 죄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원숭이 하늘을 찔렀어요. 여기다가 이 화양동은 그 복주점인가 하는 게 있어요. 술집을 운영한 거야. 식당을. 예. 제사를 지내잖아. 그럼 큰 행사잖아요. 그러면 예. 전부 다 눈도장 찍으러 오거나 이제 노론 계열들을 다 올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그러면 화양서원 앞에 요즘 화양서원 직영 식당이 있는 거야. 떼돈 버는 거지 뭐. 예. 쉽게 말하면 이것은 식당은 예를 들어 절이 술집 하면 돼야 안 돼? 이상하죠. 그렇죠. 네. 해인상에 예를 들면 식당을 경영한다 직영?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하죠.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화양소는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잖아. 네. 근데 성인을 제사 지내고. 네. 근데 뭐냐면 이런 식당을 거당을 운영한 거야. 그럼 여기에 전국에 수만 명이 와 수천 명이. 네. 이게 직영함으로써 또 돈을 짭짤하게 번다고. 한마디 하면 고려 말에 사찰이 타락했었잖아. 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재벌이었겠네요, 진짜. 그렇죠. 예. 재벌이면서 권력이 같이 있는 거죠. 예. 권력을 쥔 재벌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흥선대원군 부분 배울 때 뭐 서원철폐 이랬을 때 서원의 폐단이 어느 정도인지 잘 실감이 안 됐는데 오늘 박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네요. 예, 그게 바로 그 화양서원의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럼 흥선대원군이 이런 서원을 철폐하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힘이 가만히 있는데 있죠. 또? 그러니까 이제 예. 흥선대원군은 그 당시 1000여 개가 넘었거든. 서원이요. 예. 예. 이것을 다 철폐시킨 거야. 권력을 좀 잡고 이제 자기가 딱 힘이 된다. 철폐해서 47개만 남겼어. 예.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이거 하나는 백성들이 박수 친 거야. 갑자기 그 YS가 하나회를 날릴 때 그때가 갑자기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근데 하나의 정도가 약하지. 아. 이거는 수권 전체를 날리는 거야. 예. 요즘 이제 자한당뿐만 아니라 자항당, 지구당까지 다 날린 거야. 그럼 이제 저항이 격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죠. 그때 광화문 요즘으로 숯골 태극기 집회 같은 게 열린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 누가 하겠어요? 양반들이겠죠. 유생들. 예. 지금도 와서 광화문 앞에서 막 하는 거야. 근데 경복궁 이제 짓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한마디 하면 지금부터 그 1870년대 초니까 예. 예? 바로
우리 조상을 우리 성인들을 이렇게 서원을 없애다니 하면서 이건 유교 국가의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땅에 무너지게 생겼다 하고 집회를 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대원군이 네. 살벌하게 말을 한 거야.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 부분이 대원군이 얘기하는 거군요. 예, 예. 진실로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옛 유학자들을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에는 도둑의 소굴로 되어 있다. 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와, 이 상당히 센 발언이에요, 진짜로. 예. 예.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집회를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공권력을 동원해서요? 그렇죠. 그 백성들 볼 때는 뭐냐, 알레니가 빠진 거잖아. 시원했겠는데요, 예, 진짜. 그래서 이 박재행의 근세 조성 정감이라는 책에 보면 예. 바로 이렇게 했으면 집회를 해산시키면서 뭐냐면 대원군이 바로 암행의사들을 보내 전국에다. 양반들이나 서원들이 백성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재산을 몰수해버렸어. 상당히 그 추진력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춤을 추고 칭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나와 있어. 이 당시에는 대원군의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찔렀겠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뭐 완전 요즘 말하는 뭐죠? 이렇게 민생 안전으로 안정책으로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죠? 적폐청산하는 방법, 인적 쇄신한다. 네. 그다음에 갈아친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제도 개혁한다. 그다음에 법 정비한다. 그다음에 소굴을 친다. 네. 그다음에 뭐야? 이렇게 해서 결국 뭐 하겠다? 왕권 강화하는 게 하나 있지만 또 하나 백성들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좀 이렇게 봐줘야 돼. 그래서 민생 안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겠어요? 수원철폐단이 뭘로 가야 되겠어요? 네. 이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교과서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경제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경제가 핵심이죠.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돈을 헤쳐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MB도 그렇고 다 결국 돈 문제죠. 네. 경제 문제야. 뭐 해고 문제라든지 그렇잖아요. 노동 유연화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문제에서 핵심인데 요즘은 굉장히 경제 문제가 복잡해. 노동자도 있고 그저 장사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 자영업자도 있고 많지만 이때 농업국가잖아. 그렇죠. 따라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을 안정시킨다? 농민이죠. 그렇죠. 네. 농업국가니까. 예. 이때 그냥 대원군이 전국의 토지를 이렇게 소작농들에게 이렇게 자영농이 될 수 있게 그렇죠. 토지를 이렇게 무상으로 막 나눠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이제 집 없는 사람들 예. 무주택자 대책 이런 것들 하듯이. 근데 그때는 집이 아니고 땅이죠. 토지. 예. 예. 농업국가니까 농민이 예. 핵심이에요. 그래서 근데 농민이 쉽게 말하면 봉이란 뜻이야. 다른 말로 하면. 농업국가에서는 국가가 돈을 세금 어디서 걷냐면 농업에서 거둘 수밖에 없죠. 그렇죠. 농업에 거두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농민이죠. 네. 근데 농민이 여러 가지가 있어. 지주가 있고, 네. 자영농이 있고, 네. 땅이 없는 소작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떠돌이 모슴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 딱 아무것도 없이 소작도 못 붙이고 네. 날품팔이식으로. 예. 예. 그럼 여기서 누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지주들이 많이 내야죠. 근데 지주가 양반들이 많고 또 서민주인데 이들이 전부 다 또 소작을 하잖아. 예.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소작농한테 전가해버린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주택세를 내는데 네. 집주인이 내야 되잖아. 세입자가 내는 거죠. 근데 전세 낸 사람이 주택 보유세를 내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먹었단 말이지. 예. 안 하려면 이제 소장농에 힘이 없잖아.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도망치거나 이제 흩어지잖아요. 진짜 19세기 그때는 안 썩은 데가 없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자영농은 요즘 자영업자 힘들죠. 예. 지주가 그렇지만 자영농은 뭐냐면 봉이야. 요즘으로 치면 요즘 직장인이 세금의 봉이라고 그러죠. 유리지갑이라 그러죠. 유리지갑이라고 그래요. 예. 갑근세 이런 거 있잖아. 예. 봉이잖아. 자영농이 그러니까 제일 봉인 거야. 양반 지주나 이런 지주들은 빼돌리는 게 있잖아. 또 많지만 자영농은 뭐 자기 간신히 먹고 사는데 예. 정확하게 세금이 들어오지만 얘다 또 아까 부패한 수령들이 세금 더 올리잖아. 또 자영농이 또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던 시대다. 근데 여기가 뭐냐 가장 큰 게 삼정의 문란이었어요. 삼정의 문란. 이게 경제는 어렵지만 우리가 요즘 뭐 경제 개혁이 지금 가장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삼정의 문란이 핵심인 거예요. 농민들이 안 살고선 대원군은 지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이제 뭐 복잡한 게 많지만 그 쉽게 말하자면 그럼 대원군은 이것도 일단 상피를 써야 돼. 예. 자, 요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자, 지금 그 전부터도 계속 이제 그 개혁 정부들은 요구를 네. 했어요. 우리나라 복지국가 가야 되겠다. 근데 뭐 복지국가 아니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 늘 하는 말이 뭐야? 자한당에서.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재정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선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기회를 얻어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 증세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세금을 거둘 때가 거기가 더 많잖아. 그 사실 좀 예.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안 내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요. 예. 지켜내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게 쉽게 말하면 요즘 이제 소득세 개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자는 네.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은 만큼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받았잖아. 그만큼 혜택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회를 빼앗겨서라도 줘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조세개혁에서 바로 하는 요즘 소득세법 개정이잖아요. 부자 증세는 그런 거야. 네. 그 부자에 대한 복수가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들은 축복받은 거야. 대한민국에서 부자 됐으면 축복받은 거 아니야? 네. 축복받았으니까. 바가지로 긁어갔으니까 숟가락으로라도 나눠줘야지.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다는 거야. 바가지로 긁어갔으면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은 내놔야 된다. 그렇죠. 그 이게 이야기를 한 거야. 쏙쏙 들어오네요, 진짜. 예. 자, 이걸 해야 되겠죠. 네. 자, 이걸 한 것이 뭐냐면 양반에게 세금 물린 거야. 조선시대 누가 제일 혜택 받았어요? 양반이죠. 양반이잖아. 예. 원래 양반도 네.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심포라 그랬어. 심포. 몸신자. 아, 신포. 예. 예. 근데 안 내는 거예요. 왜? 양반은 이제 그중에 가장 명분이 뭐냐? 군대를 원래 가야 되는 양반은 원래 군대 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가 안 가는 거야. 안 가면 대신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방위세. 근데 근데 어느 날부터는 군대를 안 가는 면제를 받는 대가로 냈던 세금까지도 우리는 양반이니까 원래부터 군대 안 가는 거다. 양반은. 그래서 세금도 안 낸 거야. 그러니까 대원군이 뭔 소리야? 그런 거 필요 없어서 다 통합해가지고 통합세법 만들어서 집집마다 쉽게 호주가 있으면 다 세금 내라. 예. 그 양반도 내야죠. 이게 호포제야. 호포제. 예,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된다. 여기 일종의 쉽게 말하자면 부자 증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왜? 양반이야말로 조선사에서 가장 금수저들 아니에요? 그렇죠. 왕조가 됐으니까 혜택 받은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니들 바가지로 470년 해먹었으니까 좀 내라. 원래 의무였던 걸 안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재정을 비축한다든지. 대원군의 이런 개혁 정책은 백성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겠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선 백성들이 이렇게 본 거야. 그전에 양반이니까 세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원래 양반도 세금 내는 거였네? 지나나나 똑같네, 짜식. 약간 이런 생각 들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백성들의 의식을 또 깨어나게 하는. 그렇죠. 모든 조선의 백성은 양반에서 쌍놈이도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 계몽의 효과까지 가져왔겠네요. 예. 자, 근데 농민들의 문제는 온갖 잡세가 많이 붙었어요. 그건 뭐 복잡하게 생략하더라도. 네. 그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채 이자야. 사채 동결해야 되잖아. 예. 그렇죠? 그 당시에 뭐냐? 국가가 고리대 놀이했다 그랬죠? 예. 그 환곡이라고 했어. 환곡. 원래 환곡은 빈민 구제의 기능이었어. 봄에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었잖아. 예. 그럼 춘궁기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럼 관청에서 비축했던 곡식들을 농민들에게 주는 거야. 뭐 공짜로 줄 수는 없었겠지. 그러면 농민들이 그걸 받아먹고 봄을 버텼어. 가을에 추수해서 그 이자를까지 쳐서 갚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가 10분질이었어. 10분질만 해도 작은 거 아니죠. 달러잖아, 달러 이자. 달러 이자를 제가 안 부가가치. 써가지고요. 그래. 아, 예. 네. 달러 이자 써보셨습니까? 주지도 않아, 나는. 아, 예. 달러 빚조차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좀 쉽게 슬프네요. 말하면 좋게 해서 예. 그냥 가게가 튼실하다고 예, 합시다. 예, 예. 빚질 일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뭐냐? 지금도 10%면 큰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래도 국가가 10% 이자잖아요. 지금 요즘 은행 이자 생각하시면 돼. 10% 나오면 뒤집어지잖아. 아, 그럼요. 예. 근데 문제 이 관리들이 장사를 해본 거야. 빌려줄 때는 네. 쌀이 예를 들면 요즘으로 1kg, 10kg를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흙,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찌꺼기들 있잖아. 쌀겨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섞어서 10kg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 쌀은 7kg밖에 안 돼. 일단 이게 자체가 부정이잖아. 화가 날라 그러네, 진짜로. 그 다음에 가을에 와서는 네. 그러면 이제 10kg에서 11kg를 줘야 되죠. 1kg 이자까지. 그렇죠. 그것만 해도 센데 예. 이자를 올려버리는 거야. 또 납부기를 정해진 날짜까지 딱 내라고 하잖아. 근데 갑자기 그날 안 받아, 접수를. 아, 일부러 연체료 물게 하려고. 그렇지.
왜 사채업자들도 그렇잖아. 드라마 보면. 진짜 가렴주구네요. 예, 이게 바로 환곡이에요. 그래서 환곡 예. 국가 고리치가 된 거야. 예. 이거는 뭐죠? 이것 때문에 다 도망가거나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밀란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이거 대원군이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래서 곳곳마다 다 빚이 있는 거예요. 예. 요즘 전부 다 농협 빚있는 거 똑같은 예. 거예요. 곳곳마다 엄청나게 고리채 이자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환곡 없애야죠. 없애고 완전히 뭐냐면 빚진 거 어떻게 해야 돼? 탕감해줘야죠. 탕감해줘야죠. 예. 뭐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개선밖에 못한 거예요. 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했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허위로 된 네. 것들만 없애버렸는데 근본적 이자 탕감 안 해준 거지. 확. 아. 그다음에 사창 제도를 한 거예요. 새로 이제 민간 업자들이 해라. 그럼 국가가 경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우리 사창 우리 개인 근거가 더 쌉니다. 이자가 유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관직에서 자기들도 이자를 다운시킬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부분적 법은 실행이 안 돼. 그래서 이게 하긴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서원 철폐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못했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요. 아. 그 부패 고리가 워낙 깊게 돼 있다고. 아. 이런 식에서 예를 들자면 어찌됐건 그렇다 하더라도 민생의 문제점 알았다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남들 그래서 어찌됐건 부자 증세, 예. 그다음에 뭐 이자 같은 거 탕감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한국 제도 자체를 없앤 건 못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돼? 에러가 나기 시작한 거야. 잘 나가다가 경복궁을 짓기 시작한 거야, 이 돈으로. 아,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그렇죠. 예. 자, 이거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우리 MC노가 대원군이야. 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빚도 좀 탕감시켜주고 네. 양방들의 횡포도 좀 눌렀어. 지지도가 지금 엄청 높습니다, 제가.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에서 돈이 좀 생기면 뭐 해줘야 돼 이제?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궁궐을 크게 져야죠. 그러니 인간이 대원군의 생각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것 같아. 예, 좀 비기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엄밀히 예. 이 시기는 이미 국제 정세가 극적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 자, 보자고. 안에서 적폐 청산하지만 아직 적폐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데다가 이미 1860년에는 영국과 프랑스라는 깡패들이 네. 중국을 청나라의 수도 북경까지 침범했단 말이에요. 그 뭐야? 대원군이 그때 띵까띵까 랄랄라 할 수 있어? 국제 정서가 급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편 뭐냐? 이들이 그 당시 소문이 이 영국 프랑스가 조선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또 이미 또 그리고 1866년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 안으로는 국방을 강화시켜야 되죠. 예. 밖으로는 예, 뭐 예. 안으로 어떻게 돼? 안으로는 적폐 청산에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 근본적인 방식은 일단은 백성들이 살만한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죠. 민심을 얻어야 되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득민심. 예. 그게 지지율이 높아야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냐? 이 지지율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경복궁으로 가자. 갑자기 뜻밖 경복궁 중건으로 간 거예요. 오판이네요. 예. 물론 그 이유는 있어. 대원군이 볼 때는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정궁이잖아. 공식 궁전인데 이게 임진왜란 때 불탔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꼴이 말이냐 창덕궁에서 했지만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오늘 그 돈으로 백성들을 살렸으면 백성들의 지지 기반 얻었을 것이고 그럼 백성들의 지지 기반 속에서 그 다음에 국방도 강화하고 민생도 안정시키면서 좀 더 나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경복궁 중건하면서 우리가 당백전, 당오전 같은 화폐 막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 생기고, 그죠? 근데 청나라 돈까지 또 들어와서 유통해서 되고, 근데 강제는 아니지만 노역시키고 하면서 결국은 중요한 재정적 자산들이. 근데 저는 왕권 강했으니까. 약간 대원군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 1592년 아닙니까 임진왜란이. 그렇죠. 그러면 수백 년 동안 불탄 채로 그 전궁이 그냥 그렇게 방치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조임금은 경복궁이 없어서 정치를 못했나?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는. 예, 예. 영조 정도는 경복궁 없어도 잘했잖아. 그렇죠.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집 짓고 나라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결국 경복궁은 예. 나중에 그 박람회장 되는 게 일제 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뭐냐 경복궁 하면서 슬슬 빗겨나는 거야. 여기다 또 뭐죠? 그 앞에 이야기하지만 동학이 있었잖아. 최주란 분이 만들었잖아, 동학. 이거 우리가 따로 또 크게 다루겠지만. 예. 딱 보고 나서 이 사람 이거 혹세 무민한다.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을 속인다. 예. 시켜줘. 불온사상 해가지고 대구 달성공원에서 지금의 달성공원이죠. 그 대구 가면서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상 탄압한 거예요.
여기다 이제 천주교 탄압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민심을 잃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예, 사실은 성리학은 더 이상 유지가 돼. 양반이 섞었다고 해서 성리학이 더 이상 기능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새로운 사상으로 가야죠. 그러려면 이 탄력을 줘야 되잖아. 경쟁을 시켜줘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예. 그러려면 동학이라든지 또 서학으로 부리는 천주교 이런 것들이 갖는 개방적 사상들과 같이 섞으면서 이 내부적으로 탄력 있게 굳은 콘크리트를 두부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과정에서 이 사상들이 중요한데 오히려 뭐죠? 탄압해서 성리학 일변도로 갔다. 결과적으로 뭐죠? 왕권 강화라는 복고주의죠. 그 돈을 경복궁에 쓰면서 결국 그가 꿈꿨던 마지막 세계는 조선시대였던 거예요. 여기에 민심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한계였겠네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적폐의 저항도 커지는 데다가 한편에서는. 그 다음에 개혁의 한계가 드러난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다 외세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온다. 근데 무엇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또 적폐가 되고 있는 거야. 난 알고 보니까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다. 예, 그래서 바로 한마디로 하면 세 가지 걸림돌. 내부로는 적폐 세력의 저항과 개혁의 한계. 두 번째로는 외부는 프랑스, 미국, 일본 같은 침략과 같은 외환. 그리고 대원군 자신의 한계. 섭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네. 지가 왕이야. 언젠가 그만둬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들이 나이 먹고 있고 이게 뭐죠? 아들이 이제 고종이 점점 이제 장성하고 있다는 그다음에 얘기죠. 대원군의 영원한 맞수 라이벌 민비, 명성황후. 민비, 며느리 민비 명성황후가 도전한 형국이 되면서 이러한 이제 대원군은 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이미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 약간 마음이 좀 슬퍼질라 그러네요. 그 대신 실장님. 우리가 아직 안 끝나. 외환을 정리해야지 다음 주에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또 좀 쭉 이어가 볼까요? 오늘은 주로 내부 적폐. 예, 예. 와 제조 산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에는 일타상표 중에 이제 하나 내부였잖아요. 내우. 근데 제2피 외환 바로 프랑스하고 미국의 침략. 병인양요와 신민양요 제너럴 스모로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세국 정책이라는 형태로 끝나게 되는가 하면서 대원군의 몰락까지 다루겠습니다. 네. 시즌2 시작하면서 우리 박한용 선생님이 역사의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2018년을 사는 우리의 상황과도 묘하게 맞닿는 지점들이 많아서 네. 더 이게 조금 가슴을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의 대하 드라마를 이렇게 듣는 것 같습니다. 변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제가요? 것처럼. 예,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생님. 발음이 시원찮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다음 편도 아주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다음 편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네요. 네. 자, 우리 박 실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